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캠프 스탠리를 오가는 헬기의 소음은 의정부 고산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94%가 헬기 소음으로 많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48일 동안 캠프 스탠리 인근 고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미군 헬기 소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결과 68명이 소음 피해를 신고했는데 이 중 94%가 헬기 소음으로 많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헬기 소음 피해 신고 시간을 살펴보면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한밤중인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도 9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헬기 소음 피해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헬기 이착륙장 이전을 꼽았고 헬기 이착륙장 폐쇄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음 피해를 접수한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은 피해 접수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의정부시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센터는 상시 운영하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의정부시에 소음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미군들도 원래 약속대로라면 떠나도 진작에 떠났어야 되는 곳인데 떠나지 않은 곳에 대해서 미국 측에도 계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군은 지난 2004년 캠프 스탠리의 반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가 여전히 헬기 급유지로 사용되면서 약속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 25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자재들이 일부 불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철근을 자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2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지만 취임 초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행복만을 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포천시는 올해 교육발전 특구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가든페스타와 세계 드론 대전 개최 등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GTX G 노선 유치 등 철도를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으로 명절 기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조사와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조사를 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계획 수립 캠페인을 펼치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한파주의보 및 경보 등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 긴급대책 상황반을 즉시 운영하고 부서별로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38개소의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관 동파나 단수 등 급수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 밖에도 난방이 취약한 가구에는 연료 지원을 확대하고 328개의 시설하우스와 10개의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 이상은 기존 지원액인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파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한낮 온도도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을 가로지르는 주요 하천인 포천천. 얼마 전 내린 눈이 여전히 쌓여 있고 강물은 꽁꽁 얼었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장갑까지 완전히 무장한 모습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나오기 싫었는데 나왔어요, 일부러. 살을 에이듯이 아프긴 하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좀 춥고 특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춥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입고 왔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좀 춥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9일 출근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로 새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던 영하 45도의 매우 찬 공기가 북한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한파로 이어졌습니다. 한파에는 되도록 무리한 외출은 피하고 외출 시 모자와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낮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동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아이, 취약계층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도계량기, 보일러 등은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물이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틀어 동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주말에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 추위는 10일까지도 이어집니다. 최저기온은 인천 영하 11도, 부천과 김포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를 밑돌면서 매서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추위는 10일까지 절정에 달한 뒤 주말쯤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이번 한파와 관련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1단계가 발령되면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복지, 상하수도 분야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경기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한파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라 한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은 물론 농축업 등 산업 분야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8일 밤 9시를 기준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10개 시군에 한파 경보를, 수원 등 나머지 21개 시에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는 한 달에 3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아파트와의 월 주거비 차익인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전세가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 이후 자격검증을 거쳐 10월쯤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2월에는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 최저 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다음 주 재대본 심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도민 희생자 5명에 대해서도 1인당 561만 8천 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또 전담 공무원을 유족과 연결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자녀 도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내 맞춤형 돌봄이나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시행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고독사 예방 전담 인력 4명을 지정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자들이 모임과 문화생활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독사 위험자 가운데 노인에게는 맞춤형 돌봄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게는 평생교육과 일상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목욕장 내 불법 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 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 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5년간 서울에선 5060 세대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9일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5, 60대 소비 금액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 이상 늘어나 3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특히 온라인 업종에서 두드러졌으며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5년 전과 비교해 교육비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40대는 식생활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소비 금액 증가율이 더디게 나타났으며 소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4일 동안 서울사랑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각 자치구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입니다. 서울시는 상품권 구매 앱에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3일간 자치구별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지정했습니다. 양천과 은평 지역 상품권은 14일 발행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의 주요 정책 소개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8일 남동구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정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정 공유회는 그동안 연말 연초 공직 내부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시정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정 공유회는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유 시장은 취약계층을 두텁고 따뜻하게 지원하고 시민 건강을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지겠다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생에서 노년까지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구축해 아이들이 웃고 청소년이 꿈을 펼치며 청년과 가족이 안정되고 노년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정공유회는 오는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